신제품 개발 과정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어, 제품 개발 과정 2장 제품 개발 과정의 두 번째 섹션인 제품 개발 과정의 두 개의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 주제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 목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인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개발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 개발 과정하고 설계 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 첫 번째로 신제품 개발 과정을 이번 주제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제품 개발 과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제품 개발 과정, 신제품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즉 시장에 내놓기까지 필요한 계획의 활동입니다. 계획의 활동이니까 제품 설계를 포함해서 생산의 계획, 생산의 준비, 고객 지원의 준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신제품 개발은 개발 과정은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이나 제품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총 한 5개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단계의 이름을 좀 나열해 보면 상품 기획, 시스템 설계, 상세 설계, 시제품 개발, 그리고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 이렇게 5개 단계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신제품 개발 과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과정이 그 5개 단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단계가 입력과 출력을 간단한 입력과 출력을 포함해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상품 기획 단계인데요. 상품 기획은 가장 큰 입력으로서 고객의 요구 또는 뭐 시장의 요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받아서 상품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래쪽에 화살표에 표시된 것이 그 일을 맡은 뭐 조직 또는 참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 기획은 꼭 설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계에도 물론 그 영향을 미치지만 물건을 판매하거나 또는 물건을 기획하는 그런 부서에서 상품 기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상품 기획의 가장 큰 그 결과로서 제품 사양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품 기획은 고객 요구를 받아서 제품의 사양을 내놓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기획은 이때 이런 이제 고객 요구로부터 제품 사양을 추출하는,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제품 개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제품 개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뭐 원리라든가 어떤 기능이라든가를 사용해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거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제품 개념을 이용해서 제품 사양을 결정하고 그 제품 사양은 다음 단계인 시스템 설계의 입력으로 그러니까 목표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시스템 설계 단계인데요. 이 시스템 설계 단계는 판매나 설계나 생산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설계하냐면 좀 어떤 우리 제품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제일 아래부터 이렇게 정의해 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큰 뭉터기로 서히 우리가 뭐 모듈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서브 시스템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한 어떤 모둠으로 이렇게 이제 먼저 분리를 해놓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 설계에서는 제품 자료 관점에서는 보통 제품 구성, 프로덕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계합니다. 프로덕트 컨피그레이션은 뒤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제품 구성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제품 구성은 이제 그 대량 맞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그냥 완제품, 제일 마지막 완제품을 이렇게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모듈로서 모듈을 쭉 만든 다음에 완제품은 그 모듈의 조합으로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제품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설계에서는 제품 구성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품 자료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입니다. 시스템 설계에서 결과적으로 아웃풋으로 제품 구성들이 나오면 상세 설계 단계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듈들을 만들고 그 모듈들을 조합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세 설계의 대상은 모듈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듈들이 조합돼서 제품 구성을 만들 때 역할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세 설계에서는 모듈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바로 상세 설계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의 뭐 물리적인 형태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또는 뭐 무게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상세 설계에는 설계도 포함되지만 구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모든 제품을 다 기업 내에서 다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품이 되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부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팀도 이 상세 설계에 포함되게 됩니다. 상세 설계에서 이제 결과로 제품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제품 구조에 통합되어 있는 제품 자료입니다. 거기에 뭐 CAD 모델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리스트, 부품 목록도 붙어 있고 그러한 통합된 상세 설계의 결과, 제품 자료, 제품 설계 자료가 이제 다음 단계인 시제품 개발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제품 개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설계대로 어떤 동작이 되는지를 우리가 대량 생산하기 전에 미리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위에 상품 기획부터 쭉 내려온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제품이 설계되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 검토가 끝나면 이제 설계가 완료된 거겠죠. 그래서 그 완료된 설계를 다음 단계인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로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품 수명 주기에서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의 뒷부분을 생산, 고객 지원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생산의 계획, 고객 지원의 계획, 그 다음에 생산의 운영, 고객 지원의 운영이라고 나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가 바로 생산과 고객 지원을 계획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과 고객 지원 계획은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제품이 출시되면서 동시에 생산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고객 지원도 그런 계획에서 시작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가 마지막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그 앞에 단계에서 말씀드린 각 단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 가지 단계, 상품 기획, 시스템 설계, 상세 설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은 시장 요구로부터 제품 개념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주요 사양을 결정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고요. 시스템 설계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맞춤 생산을 위해서 제품 구성이라는 것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은 모듈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최종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 시스템 설계에서는 어떤 모듈을 조합해서 어떤 최종 제품들을 만들어낼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상세 설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어떤 제품의 물리적인 어떤 정의, 물리적인 사양을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개발의 나머지 두 개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제품 개발은 이제 설계에서 만든 그 설계안이 실제로 원하는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지를 여러 가지 뭐 가상 실험을 한다든지 또는 부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해 본다든지 하는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품 출시 전에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제품 설계랑 조금만 구분을 해보면요. 제품 설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상세 설계하고 시제품 개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된 제품 개발은 결과적으로 제품 개발 단계로 살펴보면 상세 설계 이전에 상품 기획이라든가 또는 시스템 설계 부분, 그 다음에 시제품 개발 뒤에 제품 생산 및 고객 지원 준비 단계라는 게 추가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5개의 단계로 구성된 신제품 개발 단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아시다시피 제품 개발 과정, 신제품 개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제가 쭉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간단한 어떤 제품 예를 가지고 LED 램프 예를 가지고 이 5가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제품 개발 예로서 상품 기획이 있겠죠. 그래서 상품 기획에서 저희가 이제 시장 요구를 살펴봤더니 시장에서는 전원, 그러니까 수면 등에 대한 그러한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USB 전원을 쓰는 그 기기들이 많아져서 이런 수면 등도 독립적인 어떤 전원보다는 USB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범용적인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LED 등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품 개념이 있어야겠죠. 제품 개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지금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일단 그 USB를 당연히 이제 쓰고 USB 전원을 쓰는 LED 전등을 만드는데 특히 3D 프린터를 요즘에 쓸 수 있으니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고객의 요구에 맞춘 개인화된 그러한 LED를 만들자. 그러한 이제 제품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제품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이 적정할 것이냐 하는 치수라든가 재질이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제품 사양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림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상품 기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케치 형태의 어떤 제품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USB를 이용해서 5V짜리 USB 전원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원형 LED를 이용해서 그 USB로 불을 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제품 개념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가리는 막을 만드는데 그 막의 모양이 우리가 3D 프린터로 우리가 고객들이 원하는 산의 모양, 뭐 에베레스트라든가 백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갓을 만들자 하는 어떤 우리가 상품 기획 결과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스케치를 거기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그 시스템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 구성, 모듈들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최종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제품 구성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ED 등의 예에서는 우리가 베이스라는 걸 만들고 베이스 위에 갓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제품,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 설계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때 이제 베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 구성에서는 중요한 것이 모듈을 공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는 것이 바로 그 공유되는 모듈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스케치 모양으로 제품 구성 모델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베이스라는 아래에 아마 LED가 들어있는 빛을 이제 거기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베이스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뭐 산 모양의 갓을 올려놓거나 그 다음에 그 스태츄 그러니까 어떤 상, 그 인물의 상이라든가 동물의 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컴피레이션 A, 컴피레이션 B와 같이 서로 다른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제품은 베이스라는 것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제품이 어떤 식으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조합해서 다양한 제품 구성을 만들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세 설계 단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세 설계 과정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LED 등을 이제 상세하게 정의도 하고 모양도 정의를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제품 자료입니다. 그래서 상세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부품 리스트라든가 기술 문서, 그리고 제품 구조라는 객체, 즉 컴퓨터에 자료를 표현하는 그런 객체들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상세 설계 결과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된 자료들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림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템 리스트, 부품 리스트겠죠. 그 다음에 기술 문서, 거기에 보면 뭐 CAD 문서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요, 또는 사양에 대한 기술 문서도 있습니다. 그럼 기술 문서, 그 다음에 제품 구조. 그림에 보면 에베레스트라는 그 등 이름이 있고요. 그 안에는 산 모양의 전등갓이 있고, 본체가 있고, 뭐 수납부가 있고, LED 불을 켜는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제품 구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구조에다가 각각의 아이템 리스트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템 리스트에다가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CAD 문서를 집어넣음으로써 제품 정보를, 제품 설계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 또는 제품 설계 과정에서 일관된 설계 정보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관된 설계 정보는 여러 사람들이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하는데, 그 참가자들 간의 협동 작업을 위해서는 꼭 이러한 일관된 이런 아이템 리스트, 기술 문서, 제품 구조가 통합된 그런 구조같이 일관된 제품 자료를 공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협동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 작업을 지원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표현을 한 거고요. 특히 이러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PDM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 설계 단계, 이런 수준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통합된 제품 자료를 지원하는 운용 프로그램을 PDM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 그 PDM 시스템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됐으니까 이 제품을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실제 그렇게 원래 계획한 대로, 설계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예제에서는 실제로 이 제품들을 3D 프린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 LED 부속 같은 것을 확보해서 실제 동작을 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시제품 개발을 단계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단계인 이제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 단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는 앞에서 그러니까 설계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앞에 그 PDM 시스템이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아이템 리스트, 기술 문서, 제품 구조,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하고 고객 지원에서 생산과 고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공정을 만드는 과정만 하나만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LED 전등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걸 조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조립 방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그때 필요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그게 바로 공정이니까요. 그 공정을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지금까지 돼 있던 제품 구조에 공정 객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특별히 프로세스 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공정 객체를 포함하면 그 제품 구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부품에 필요한 부품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중간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무엇이냐를 정의한 게 제품 구조인데, 거기에다가 필요한 부품 더하기 필요한 공정이 뭐냐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뭐 공정도 물론 표현할 수 있지만 제품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제 부품이나 재료를 가지고 표현하고, 공정비,
그것은 방금 제가 추가했다고 말씀드린 공정 객체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제품의 생산과 고객 지원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제품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베레스트란 LED 등이 있고 그 아래 전등갓, 본체, 그 다음에 LED 모듈, 수납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이 타원형으로 그 공정 객체들이 작업 객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ED 바로 아래 보면은 산 전등갓이 있고요. 부품으로. 그 다음에 본체가 아이템으로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조립이라는 공정이 들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앞에서 표현한 제품 구조에서는 에베레스트라는 제품은 산 모양의 전등갓하고 어떤 본체를 조립해서 만든다라고 본체가 필요하다, 두 가지 부품이 필요하다, 그것만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조립도 해야 된다. 조립이 얼마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 구조에다 공정기체를 더하면 어떤 순서로 어떤 식으로 이 에베레스트라는 LED 제품을 만든지 공정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아래 이제 시간 같은 게 표시되어 있죠. 0.1시간. 그래서 이런 시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다 합치면 공정비가 계산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구입하는 재료들도 거기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합쳐서 전체 비용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를 설계해서 만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생산 준비를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생산 준비에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설계를 바꿔야겠다 하면 설계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바로 이러한 통합된 제품 자료를 통해서 지원됨으로써 제품 개발에 효과를 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앞에서 저희가 그 상세 설계 단계에서 PDM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PDM에서는 사실 이런 공정이라든가 또는 고객 지원의 어떤 통합 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동 작업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PLM이라는 시스템은 바로 이런 식으로 공정 객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PDM은 설계 안에서 어떤 협동 작업을 하는 거라면 PLM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객 지원이라든가 생산의 참여자들도 이 시스템에 들어오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설계 자료에 연관돼서 설계 자료가 통합돼서 이런 생산 계획이라든가 고객 지원 계획 자료가 함께 관리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과 고객 지원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PDM에서 발전해서 PLM이라고 부릅니다.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예를 가지고 앞에 상세 설계 예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 예를 통해서 우리가 PDM과 PLM의 기능상의 차이,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제품 자료 관리가 발전해 왔는가, 확장되고 있는가, 확장 방향이 어떤가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제품 개발 과정 5개 과정 중에서 제품 설계와 그 외 단계를 좀 구분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제가 이제 설계하고 상세 설계하고 시제품 개발을 기존의 설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존의 설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앞부분과 뒷부분, 상품 기획과 시스템 설계, 그리고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 단계를 추가된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품 설계와 제품 개발을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설계 부분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 PDM이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확장해서 우리가 생산 및 고객 지원까지 지원하는 걸 PLM이다. 그렇게 이제 또 그런 정보 시스템의 확장 부분도 이 질문을 답할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제의 요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의 요약은 총 5개 단계로 이루어진 신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제품 개발 과정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설명을 가지고 해서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 예를 하나 가지고 물론 간단한 예지만 실제 예를 가지고 이 개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